이제 그만 가족들을 잘 부탁합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온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처럼요. 저는 서류 뭉치를 손에 든 채 VIP 병실 입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뉴욕 메디컬 타워 18층. 이곳은 보통 사람들은 평생 밟아볼 일 없는 공간이었지요. 대리석 바닥 호텔 스위트룸보다 넓은 1인실, 그리고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특별 병동. 저 같은 신입 간호사가 이곳에 발을 들인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마거릿 박사님 중환자실에서 요청하신 서류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문을 두드렸었지요. 대답이 없어 조심스레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저는 그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침대 위에 남자 헨리 콜먼. 미국 제약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억만장자. 뉴스에서나 보던 그 얼굴이 지금은 창백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여러 개의 모니터가 규칙적이지만 약해져가는 신호음을 내고 있었지요. 마거릿 박사는 침대 옆에 서서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냉정했어요. 마치 기계 부품의 수명을 점검하는 엔지니어처럼요. 네, 알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은 완료되었고 가족들에게는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마거릿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정상적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곳은 너무 조용했어요. 너무 차갑고 너무 시스템적이었지요. 마치 공장에서 제품이 라인 끝에 도달한 것처럼 담담하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거기 책상에 두세요. 마거릿 박사가 저를 향해 짧게 지시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내려놓으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젊은 간호사군요. 헨리 콜먼이 저를 보며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지막을 볼 사람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라니 아이러니하군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체념과 후회, 그리고 묘한 평온함이 섞여 있었지요.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거릿 박사가 침대 옆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콜먼 씨,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은 체력을 아껴야 합니다. 체력을 아껴서 뭐합니까, 박사님? 어차피 이틀, 아니 하루 정도밖에 못 버틸 텐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지요. 한 사람의 생명이 숫자처럼 데이터처럼 다뤄지는 그 순간.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저는 간호사가 되기 전 한의학을 전공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한의원을 운영하셨고 저는 어릴 적부터 그 곁에서 자랐지요. 맥을 짚고 침을 놓고 약재를 다리는 그 모든 과정이 제겐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의학으로는 미국에서 제대로 된 의료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학을 선택했고 뉴욕 메디컬 타워에 취직했지요.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과학적이며 가장 시스템화된 병원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저녁 무렵 간호사 휴게실에서 선배 간호사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헨리 콜먼 말이야? 그 사람 진짜 돈은 많은데 불쌍하더라. 말기 췌장암이라던데 진통제도 이제 안 듣는다잖아. 그래도 VIP 병실이잖아. 최고의 의료진이 붙어 있는데 뭘. 다른 동료가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요. 그때 제시카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서윤, 너 오늘 18층 갔다 왔지? 어땠어? 그냥 조용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죽어야만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헨리 콜먼의 얼굴이, 그의 목소리가, 그의 마지막 웃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새벽 2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예전 공부하던 한의학 교재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장을 넘기며 저는 오래된 기록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말기 환자의 맥은 끊어지기 전 마지막 신호를 보낸다. 그것을 읽을 수 있다면 통증의 경로를 바꿀 수 있다. 할머니의 필체가 적혀 있는 여백의 메모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저는 18층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제가 하려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VIP 병실 앞에 섰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지요. 콜먼 씨, 간호사 한서윤입니다. 단 5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5분이라. 헨리 콜먼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지요.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단 5분만 제게 기회를 주세요.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엔 비웃음도 희망도 아닌 묘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간호사 양반, 이 병원의 최고 의료진도 포기한 통증을 당신이 5분 만에 해결한다고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힘을 주었지요. 헨리 콜먼은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5분쯤이야.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마거릿 박사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서윤 간호사,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저는 환자분과 잠깐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VIP 환자에게 허가 없이 접근하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마거릿 박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물러서려다가 헨리 콜먼의 목소리를 들었지요. 박사님, 제가 허락했습니다. 5분만 이 간호사와 이야기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마거릿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5분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침통을 꺼냈어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은침이었습니다. 헨리 콜먼이 그것을 보며 눈을 크게 떴지요. 침술? 설마 여기서 침을 놓겠다는 겁니까? 네, 정확히는 통증의 경로를 바꾸는 겁니다. 현대의학은 통증을 차단하려 하지만 동양의학은 통증의 흐름을 돌립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은 불규칙했고 약했으며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가느다란 실처럼요. 지금 통증이 어느 부위에서 가장 심하십니까? 복부 그리고 등 쪽입니다. 마치 불로 지지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을 준비했지요. 제 손도 떨렸지만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서윤아, 침은 무기가 아니라 길을 여는 열쇠란다. 막힌 곳을 뚫고 넘치는 곳을 흘려보내는 거지. 저는 첫 번째 침을 그의 손목 안쪽 내관열에 놓았습니다. 심장과 연결된 경락이었지요. 침이 들어가는 순간 헨리 콜먼이 작게 신음했어요. 아직 괜찮으십니까? 계속하세요. 그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침을 복부 옆 기문열에 놓았습니다. 간과 연결된 경락으로 통증의 흐름을 돌리는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침을 등 쪽 간수열에 조심스럽게 삽입했습니다. 침이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불규칙하게 튀던 수치가 점차 일정한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72에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이게 뭐죠? 헨리 콜먼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침을 고정시키며 대답했어요. 몸이 본래의 흐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통증은 어떠십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로.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어요. 4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의 발목, 태충혈에 침을 놓았습니다.
통증의 마지막 출구를 열어주는 지점이었지요. 침이 들어가자 헨리 콜먼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모니터는 이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88, 심박수 72. 여전히 정상은 아니었지만 30분 전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마거릿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침술입니다, 박사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거릿 박사는 헨리 콜먼을 향해 물었어요. 콜먼 씨, 지금 상태가 어떠십니까? 통증이 줄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헨리 콜먼의 대답에 마거릿 박사는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확인하고 모니터를 다시 보고 저를 노려보았지요. 이건 우연입니다. 일시적인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에요. 플라시보든 뭐든 환자의 통증이 줄어든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는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마거릿 박사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한서윤 간호사, 당장 제 사무실로 오세요. 이 건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침을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헨리 콜먼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천천히 쉬세요. 몸이 기억할 겁니다. 병실을 나서며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거릿 박사가 앞서 걸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뒤를 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헨리 콜먼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 문장이 저를 움직이게 했고 지금도 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마거릿 박사의 사무실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요. 저는 문 앞에 선 채 그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간호사, 당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규정 위반인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마거릿 박사는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에게 무단 시술, 그리고 VIP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적 처치. 이 세 가지만으로도 당신은 즉시 해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거릿 박사는 냉소를 지었지요. 호전? 일시적인 착각입니다. 침술 같은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말기 암 환자의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비과학적이라는 건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마거릿 박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은 간호사입니다.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지 독단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치료한 게 아닙니다. 단지 환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장 로버트 앤더슨이 들어왔지요. 그는 60대 중반의 남자로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거릿 박사, 무슨 일입니까? 병원장님, 이 간호사가 VIP 환자에게 무단으로 침수를 시행했습니다. 마거릿 박사가 즉시 보고했습니다. 앤더슨 병원장은 저를 보며 물었어요. 한서윤 간호사, 그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앤더슨 병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환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건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만. 마거릿 박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앤더슨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한서윤 간호사, 당신은 한의학을 전공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이 병원은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당신의 행동은 아무리 선의였다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앤더슨 병원장이 계속 말했지요. 하지만 환자가 호전되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의 정직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거릿 박사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정직.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지요.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았던 걸까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서윤 간호사님. 돌아보니 헨리 콜먼의 비서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급하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콜먼 씨께서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부탁입니다. 5분만이라도요. 그녀의 간청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18층 VIP 병실로 올라갔지요. 병실 문을 열자 헨리 콜먼이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콜먼 씨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당신 덕분입니다, 간호사님.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통증은 어떠십니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견딜만 합니다. 어젯밤에 처음으로 이 시간이나 잠을 잤어요. 지난 몇 주 동안은 30분도 제대로 못 잤는데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확인했지요. 산소 포화도 90, 심박수 76.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의 균형을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헨리 콜먼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했지요. 5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군요. 5분이요? 네.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단지 5분이라는 시간을 요구한 게 오히려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말기 환자에게 항상 희망을 이야기하지요. 나아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런 말들은 때로 환자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저는 그에게 거짓된 희망이 아니라 정직한 5분을 약속했던 겁니다. 콜먼 씨, 제가 일주일 동안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헨리 콜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아니, 괜찮지 않습니다. 내가 병원장에게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그는 화가 난 듯 말했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규정을 어긴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도와줬어요. 아무도 해주지 못한 것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헨리 콜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당신 같은 사람이 간호사라니 이 병원은 행운이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서려는 순간 그가 다시 말했어요. 5분의 약속 고맙습니다. 당신은 내게 기적이 아니라 진실을 주었어요. 복도로 나온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록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헨리 콜먼의 미소, 그의 감사함, 그리고 그가 다시 찾은 이 시간의 잠. 그것들이 제게는 어떤 칭찬보다 값진 것이었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5분. 때로는 5분이면 충분하다. 정직 처분 첫날 밤 저는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병원에 머물러 있었지요. 헨리 콜먼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통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시카였어요. 서윤, 너 지금 난리 났어. 병원이 완전 발칵 뒤집혔다고. 무슨 일인데?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제시카는 숨을 고르며 말했지요. 의료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어. 내 건 때문에. 마거릿 박사가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요청했대.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직 처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일이 더 커진 겁니다. 징계위원회라니. 응. 내일 아침 9시에 회의가 열린대. 너도 출석해야 한다고 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
최악의 경우 면허 정지나 영구 해고까지 갈 수 있는 자리였지요. 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각오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앞 복도에는 이미 몇몇 의료진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긴 타원형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병원장 앤더슨, 마거릿 박사 그리고 5명의 의료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앤더슨 병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한서윤 간호사의 무단 의료 행위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입니다. 마거릿 박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거릿 박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한서윤 간호사는 VIP 환자 헨리 콜먼에게 허가 없이 침수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이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위원 중 한 명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한서윤 간호사, 당신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문했지요. 당신은 간호사입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에게 시술을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환자가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도 듣지 않는 통증에 시달리며 매일 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거릿 박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 당신은 의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한 행동은 환자를 돕는 게 아니라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제가 반박하자 마거릿 박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일시적인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행위로 환자에게 거짓 희망을 준 것뿐이에요. 플라시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환자의 산소 포화도와 심박수가 실제로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지요. 그때 한 위원이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로 시술 후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개선되었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72에서 90으로 심박수는 불규칙한 리듬에서 안정적인 패턴으로 변화했습니다. 마거릿 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위원이 계속 말했어요. 물론 이것이 침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앤더슨 병원장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한서윤 간호사, 당신은 한의학을 전공했다고 들었습니다. 침술에 대한 정식 교육을 받았습니까? 네, 5년 동안 한의학을 공부했고 한의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주마다 규정이 달라서 뉴욕주에서는 침구사 면허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 면허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제 대답에 마거릿 박사가 승리한 듯 말했어요. 보시다시피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 간호사는 즉시 해고되어야 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지요. 휠체어를 탄 헨리 콜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콜먼 씨. 앤더슨 병원장이 놀라 일어났어요. 헨리 콜먼은 휠체어를 직접 조작하며 테이블 앞으로 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회의에 환자의 의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마거릿 박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콜먼 씨, 지금 상태로 여기까지 오시면 안 됩니다. 당장 병실로 돌아가셔야. 박사님, 저는 제 의지로 여기 왔습니다. 헨리 콜먼이 단호하게 말했지요. 그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서윤 간호사가 저에게 해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선물했습니다. 어떤 진통제도 어떤 치료도 해주지 못한 것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헨리 콜먼이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은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저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환자로서 말씀드리는데 그녀가 한 일은 저를 위험에 빠뜨린 게 아니라 구해준 겁니다.
마거릿 박사가 입을 열려 했지만 헨리 콜먼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박사님, 당신의 의학은 제 병을 진단했고 치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간호사의 침술은 제게 단 하룻밤의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앤더슨 병원장이 심각한 표호로 말했습니다. 콜먼 씨의 말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헨리 콜먼이 말했어요. 한서윤 간호사를 제 전담 간호사로 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에게 침수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헨리 콜먼을 바라보았지요. 마거릿 박사가 반대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규정상. 규정보다 환자의 의지가 우선 아닙니까? 헨리 콜먼의 말에 앤더슨 병원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원들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지요. 회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앤더슨 병원장이 선언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헨리 콜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미소를 보냈어요. 그 미소에는 감사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이 날까?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저는 다시 18층 VIP 병실에 서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놀라웠어요. 조건부 허가. 헨리 콜먼의 동의하에 그리고 마거릿 박사의 감독 아래서만 침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환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병실 문을 열자 헨리 콜먼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틀 전과 확연히 달랐어요. 등이 조금 더 펴져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콜먼 씨,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리며 미소 지었지요. 한 간호사, 당신 덕분에 오늘도 아침 햇살을 볼 수 있군요. 과찬이십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하며 침대 옆 테이블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헨리 콜먼이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당신은 내게 잠을 돌려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십니까? 저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91, 심박수 74. 안정적이었지요. 저는 차트를 기록하며 물었어요. 어젯밤은 어떠셨습니까? 3시간을 잤습니다. 꿈도 꿨어요.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의 리듬을요. 그대가 자주 하는 말이지요. 몸이 먼저 기억한다고. 헨리 콜먼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현대의학은 질병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동양의학은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지요. 둘 다 중요하지만 접근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마거릿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보았지요. 한서윤 간호사, 시작하기 전에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모두 기록하세요. 그리고 시술 중에도 15분마다 체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마거릿 박사는 구석 의자에 앉아 차트를 펼쳤어요. 감시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침통을 꺼내며 헨리 콜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깊은 경락을 자극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당신을 믿습니다. 그의 대답에 저는 첫 번째 침을 준비했지요. 이번에는 족삼리혈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장과 연결된 경락으로 전체적인 기운을 끌어올리는 지점이었어요. 침이 들어가자 헨리 콜먼이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따뜻하군요. 이상하게 따뜻해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기운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하며 두 번째 침을 합곡혈에 놓았습니다. 손등의 엄지와 검지 사이 통증 조절의 핵심 경혈이었지요. 마거릿 박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72에서 68로. 긴장이 풀리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침을 태계열에, 네 번째 침을 삼음교열에 놓았어요. 침을 놓을 때마다 헨리 콜먼의 표정이 편안해졌습니다. 신기하군요. 아픈 게 아니라 편안해요. 침은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길을 여는 겁니다. 막힌 곳을 뚫고 넘치는 곳을 흘려보내지요. 저는 마지막 침을 백회열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머리 정수리의 경혈로 정신을 안정시키는 지점이었어요. 모든 침을 놓고 나자 저는 타이머를 15분으로 맞췄습니다. 헨리 콜먼은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쉬고 있었지요. 마거릿 박사가 모니터를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산소 포화도 상승. 92에서 94로 이건.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지켜보며 헨리 콜먼의 맥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점점 안정되고 있었지요. 15분 후 저는 조심스럽게 침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헨리 콜먼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놀랍군요. 정말 놀라워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마치 오랜만에 깊은 곳에서 쉬고 일어난 것 같아요. 몸이 가벼워요. 그는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조차 며칠 전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마거릿 박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통증 수치는 어떻습니까? 8에서 4 정도로 줄었습니다. 헨리 콜먼의 대답에 마거릿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차트에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의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기적은 아닙니다. 단지 아직 연구되지 않은 생명 반응일 뿐이지요. 마거릿 박사가 저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생명 반응이라 과학적 근거도 없이? 과학은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모든 현상이 지금 당장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거릿 박사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헨리 콜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간호사 고맙습니다. 그대 덕분에 난 아직 숨을 쉬고 있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며칠 전보다는 따뜻했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몸은 계속 기억할 겁니다. 기억한다 좋은 표현이군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평화가 있었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저를 마거릿 박사가 불렀습니다. 한서윤 간호사. 네, 박사님. 당신이 한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확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환자가 편안해졌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마거릿 박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당신은 이상한 간호사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헨리 콜먼은 여전히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기적적으로 완치될 리 없었지요. 하지만 그는 지금 창밖의 햇살을 보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밤에는 꿈을 꾸고 아침에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지요. 이것이 치료의 전부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바로 치료의 본질이다. 질병을 이기는 것만이 치료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한순간의 평화를 찾는 것, 죽음 앞에서도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료였어요. 저는 간호사실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만들지 않는다. 단지 몸이 기억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가 아니라 환자의 미소가 제게는 가장 중요한 신호였으니까요. 삶의 신호. 그것은 믿음이 만들어낸 진짜 5분이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